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13명을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멘붕에 빠졌고 임종석은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임종석은 30일 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선거 개입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기획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핵심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니까 청와대도 멘붕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법무부의 거센 수사 방해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경찰 하명 수사 관련해 가지고 송철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운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청와대가 주도하고 경찰 등을 수족같이 부려가지고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선거 개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끝까지 버티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울산지방선거 개입 피고발 사건 처리 관련 회의.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송철호 당선에 이렇게 목을 맸을까요?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한 13명의 기소는 청와대라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친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립이라는 기본적 전제마저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고 그저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막으려 한 그런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는 나의 소망은 송 시장의 당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이 불법도 마다하고 국정도 내팽개치면서 송철호의 당선에만 매달리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청와대 핵심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멘붕에 빠졌는데요. 이번 기소자의 명단을 보니까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운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정환성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두루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핵심 모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문재인 정권을 이끌어온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29일에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9시간의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3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그저 문재인 청와대를 윤석열 검찰이 융단 폭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대대적 검찰 학살을 단행했고요. 검찰의 조직도 개편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지침까지 바꾸면서 윤석열 검찰을 압박했기 때문에 청와대 핵심 멤버들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마음을 놨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정면 돌파를 이렇게 시도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멘붕 그 자체죠. 심지어 이번 기소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대검 간부죠.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까지도 찬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는 더욱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최강욱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 수사에 대해서는 최 비서관 입장이라 그러면서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고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맹비난했던 것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기습 공격이라도 당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 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같이 중앙지검장을 패스하면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감행했다 그러면 법무부가 즉각 나서가지고 윤 총장 감찰 이런 압박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윤 총장이 아주 기발한 머리를 썼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참석한 그런 자리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이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의 정점은 어차피 임종석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에 대한 기소까지 가게 되면 청와대는 그야말로 개점 휴업의 용도 폐기 권력 집단으로 이렇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죄 소굴이라는 그런 권력 집단,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멘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덩달아 집권여당 민주당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검찰에 대해 뭐라고 대들여봤자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30일 날 재판부에서 내용을 판단할 문제라 그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물론 김종민 의원같이 옛날엔 비자금 사건도 선거 직전에 수사를 안 했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이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고요. 선거를 앞두고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황운하 청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수사하지 말라. 그런 법규를 국회가 정해주면 수사 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했으니까 뭐 민주당이 할 말이 없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임종석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가지고요. 궤변을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정점에는 결국 임종석이 있는데 임종석이 개입돼 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임종석의 검찰 출두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겁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30일 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정말 제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 입증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도 지는 것인지 반문하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죠. 임종석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이나 문재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발언들을 쏟아낸 것이지만 임종석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임종석의 불법 연루 증거는 이미 나타난 정황 증거만으로 해도 차고 넘칩니다. 특히 임종석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시퍼렇게 권력이 살아있으니까 자신을 사법 처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오만과 자신감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한때는 동지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페이스북에요.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조작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임종석이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한 그런 궤변은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을 숨기기 위한 그런 횡설수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종석의 말 자체가 논리도 전혀 없고 되지도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보도된 울산시장 개입 사건들이 모두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허접하게 보입니까? 심지어 친문재인 언론들마저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를 보도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그 언론들 역시 윤석열 검찰에 기획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청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와대는 초법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조직적 수사 방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던 검찰도 29일 날 청와대가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불구속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그걸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발부된
그런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한 걸 문제 삼는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엄청난 권력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법적 발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고 기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권력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 또한 중단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대통령은 이제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던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만으로도 대통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30일 날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같은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 대표는 이제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수사단,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정권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되는데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수사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서 대통령이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버린 그런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는지 문재인 대통령 국민한테 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국민들은 더 이상 주변 참모진의 궁색한 대리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런 형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할 시간이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이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진실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검찰이 자신들의 수족을 기소한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로만 국민이 대통령이라 그러면서 진짜 국민을 우습게 본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국민을 국민답게 대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가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 정상 아닙니까? 자신이 직접 청와대 곳곳에 내걸은 춘풍추상이라는 액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도 더 이상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더불어 검찰도 수사의 칼날을 주저없이 대통령에게로 정조준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수사해야 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윤석열 검찰의 분투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